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12월 11일 오늘 한 가지 영상을 더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6시 58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볼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2부 6장 부분이고요. 예전에 줄곧 하다가 뭔가 패턴이 꼬이고 그러면서 놓치고 그랬던 그 책입니다. 6장의 내용 한번 이어가 보겠는데 6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 대상의 종류, 자체적 대상 그리고 부수적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데요. 네, 책 내용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변환해서 하는 게 이제 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주제를 나눠놨는데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감각 대상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된다. 6장은 왜냐면은 6장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감각 대상에 대해서 논해야 될 필요를 언급하거든요. 앞서서 5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5장을 안 봐가지고 아무튼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감각을 논할 때 감각 대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6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감각 대상을 구분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직접 감각되는 거하고 감각에 의해 추론되는 걸 구분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판단을 했던 거는 감각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이게 조금 의문이기는 했어요.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감각 대상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자체적으로 감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감각물, 우리가 보는 이제 뭐 연필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모니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감각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감각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의미나 추론을 통해서 파악되는 건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는 누구다, 저거는 무엇이다, 저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추론하면서 파악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 기준을 앞서 말한 것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특정 감각을 통해서 파악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감각되는 거, 일반적 감각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나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고유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감각을 통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일단 고유한 것부터 볼게요. 감각기관에 의해 고유하게 파악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대상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감각 대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눈에게는 색이 있고 귀에는 소리, 그다음에 코에는 냄새, 입에는 맛, 그다음에 촉각에는 부드러움이나 딱딱함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해당 감각기관이 고유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게 될 부분은 이제 여러 감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걸 또 언급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대상이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눈을 보면은 형체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귀 같은 경우는 대상이 내는 소리의 움직임, 방향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코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 뭐 빵 냄새가 엄청 좋은 게 있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면 운동을 알 수 있죠. 촉각 같은 경우도 내가 만지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운동 파악할 수 있고, 수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이나 이제 그 소리 내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사실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대상의 수를 파악할 때 단순히 눈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도 할 수 있고 촉각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대상의 형태, 이거는 이제 눈으로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촉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사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감각된 내용에 따라 추론되는 걸 말합니다. 아까 부수적으로 감각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경우를 보게 되면은 흰 옷을 입고 특정 외형을 지닌 것을 보고 그것이 DRS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얀 옷이라는 거를 감각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DRS 아들이다 이렇게 나아간 건데 이거는 그냥 추론 연역이죠. 그래서 이게 뭐 감각을 한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특정 감각을 통해 눈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추론한 거기 때문에 감각의 일종, 감각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넣었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감각기관의 주된 대상이 뭐냐 했을 때 자신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상의 운동, 수, 형태는 감각기관들이 주로 파악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뭐 코는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합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운동 상태, 수 상태, 형태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색이나 소리를 파악하고 냄새나 촉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종합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유하게 파악한 거를 조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운동하고 있네, 이것이 몇 개네,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네를 파악한다는 거죠. 이 색, 소리, 냄새, 촉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런다는 걸로 보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거는 어떤 대상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토끼야, 이거는 호랑이야, 이거는 DRS의 아들이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그 과정을 쪼개서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1차적인 감각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인 감각을 조합해서 2차적인 감각, 뭐 운동이라던가 수 형태에 대한 감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감각 대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감각 과정에 대한 얘기를 감각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각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각 과정, 외부 정보에 대한 우리의 조합 과정, 파악 과정을 언급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구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이런 내용일까 저런 내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한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